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동산 가치 투자자의 투자 유망 부동산 발굴법.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투자 유망 부동산을 발굴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투자를 통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부동산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4년 후 대박을 터뜨릴 유망한 부동산을 발굴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수없이 많은 부동산 중에서 도대체 어떤 부동산을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투자 대상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한 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는 방법. 일본식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독고다이 특공대는 필자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인생도 부동산 투자도 독고다이다. 부동산 가치 투자는 남이 추천해주는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 스스로 홀로 결정을 내려 내 것으로 만드는 고독한 여행이다. 부동산 가치 투자는 심플하다. 하지만 쉽지 않다. 투자자 스스로 연구조사 분석을 하고 저질러야 한다.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 후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이어 투자처 후보 리스트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할 때 임장은 필수다. 임장은 가급적 혼자 가야 한다. 최종 확정된 투자처는 계약하기 전 임장을 한 번 더 가는 게 좋다. 연구와 조사가 끝나면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할 땐 자신만의 부동산 가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공급보다 수요와 수요의 질에 중점을 두는 게 좋다. 수요의 질적 면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모멘텀 상승 동력은 핵심 수요층인 3040대 직장인이다. 학군과 역세권,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가까움, 상권 등 3040대가 선호하는 주거 인프라가 좋아지는 곳을 집중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조사 분석이 끝났다면 현장을 방문해 중개업소 2곳 정도의 매수 의뢰를 하고 적정 매물이 나오면 저지르면 된다. 배우자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처를 선정했다면 배우자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선제 매수할 수 있다. 조정 장세에 선제 매수하는 팁을 소개한다. 투자처를 최종 결정했다면 남보다 비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니 한 푼이라도 깎아 매수하겠다는 생각은 시장 매물량이 절대 부족인 2018년 이후에는 맞지 않는 투자법이다. 남보다 조금 비싸게 사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라. 지금 사서 4년 보유해 5억 원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5천만 원 비싸게라도 로열 동호수를 사는 것이 선제 매수하는 비법 아닌 비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시장은 2018년에 9월 다르고 10월 다르고 11월은 더더욱 달라진 움직임을 보인다.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가 주택시장 성수기를 맞아 움직인다면 가격의 움직임은 활발할 수밖에 없다. 조정 장세가 끝나기 전 매수자 우위 시장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4년 이상 보유할 내재 가치가 있다면 5천만 원 비싸게 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아무리 철저히 연구조사 분석을 해 내재 가치가 높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선정한 대상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1단계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했다면 2단계에서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어 부동산을 고를 때 던지는 질문 6가지 이상 참조를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 만일 투자 대상이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고 6가지 질문에도 모두 대답할 수 있다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사실조사 방법은 먼저 4년 이내에 투자 대상에 발생할 호재와 악재를 비롯해 각종 개발 계획,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 동향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 교통망 계획, 공감자료 등 관련 자료도 읽는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중개업소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간부, 세입자, 소유자를 통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
팩트를 체크하고 의심나는 구석이 있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주식의 대가인 피터 린치는 2분간의 독백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간에 과연 투자 원칙과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부동산인지,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등을 자문하는 것이다. 독백이 끝나면 주변 사람에게 투자 결정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투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일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라. 부동산 가치 투자자는 매일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부동산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 투자한다. 혹자는 이런 투자 유망 부동산 발굴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투자 대상 하나를 고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다. 차라리 부동산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 없이는 보상도 있을 수 없다. 잠자는 놈의 몫은 없어도 나간 놈의 몫은 있다라고 하지 않는가? 남의 말에 의존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위다. 내재 가치가 높은 투자 유망 부동산을 발굴해 4년 뒤 10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면 하루 일과 중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부동산 가치 투자에 할애해야 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중 최소한 하루는 투자 대상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 남보다 먼저 투자 유망 부동산을 발굴하려면 매일 읽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자제력과 인내심, 집중력을 갖추고 부단히 노력하는 투자자만이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조정장세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 2015년 이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고 조정장세 마이너스 상승장 마이너스 조정장세 마이너스 상승장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4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2월부터 조정장세가 시작됐다. 하지만 7월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 9월 초까지 고공행진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책이라는 913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시 조정장세가 시작됐다. 계단식 상승장에서 찾아오는 조정장세는 일시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을 만든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꼭 매수해야 하는 아파트를 찾는데 도움을 줄 평균회귀법칙과 모멘텀 투자법을 소개한다. 평균회귀법칙 올라갈 아파트는 결국 올라간다. 평균회귀법칙은 부동산 가치 투자자가 꼭 명심해야 할 투자 방식이다. 가격이 올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곧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곧 오르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물건을 마치 인분 보듯이 하여 한 점 주저함 없이 내다 팔아야 하며 가격이 떨어져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물건을 마치 진주 보듯이 하여 아무런 주저함 없이 사들여야 한다. 사마천 경제학에 나오는 평균회귀법칙을 제대로 정의한 말이다. 야구에서 올라갈 팀은 결국 올라간다유 TUP-팀 이즈 업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평균회귀법칙이 유효했다. 단기간에 지치게 많이 오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2018년 1월 중순부터 가장 먼저 조정장세가 시작됐다. 매매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 매매가와 전셋값 사이에 갭이 벌어졌고 실투자비가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높아져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추격 매수가 끊긴 것이다. 대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판교가 먼저 움직이고 위례광교용인 등 경기 남부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를 갭매우기 또는 순환매라고도 한다. 실투자비가 적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즉 기대 수익률이 높은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로 추격 매수세가 몰렸다. 평균회귀법칙 투자 방식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올라갈 아파트를 조정장세나 침체기에 싸게 사서 상승장에 어깨까지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것이다. 조정장세 예적정가로 판단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올라갈 아파트를 진주 보듯이 주저하지 말고 매수해야 한다. 모멘텀 투자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선제 투자한다. 그럼 결국 올라갈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 한마디로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다.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란 보유기간 중
내부 수요는 물론 외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전세로 이사와서 거주하다 구입하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다. 또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아파트다. 역세권과 직주 근접성을 갖춰 3040대 직장인, 즉 에코세대 1979만 1995년생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2015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에코세대 중 1980년대생 기혼 직장인의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현 뉴타운에 지금 누가 이사 오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 가격이 상승할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제2의 아현 뉴타운 아파트를 찾아 조정 장세에 떨어진 가격 실제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에 매수하는 투자자가 승자가 될 것이다. 모멘텀 투자는 조정 장세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다. 한마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다. 모멘텀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선제 투자하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의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신역세권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철망 착공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 안목가 필요하다. 4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라면 위례신도시에 신설되는 8호선과 신안산선을 주목하자. 물론 인덕원선, 월곡판교선과 위례신사선, 동북선, 서부선 등 서울 경전철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좋은 모멘텀 투자처다. 공사 중인 9호선 3단계 연장선, 7호선 부평구청성 남역,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수인선 복선전철한대 압수원,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 등 역세권은 말할 것도 없다. 두 번째 모멘텀 투자처는 바로 정비사업이다. 사업 단계별로 매매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신축 희소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서울에선 더더욱 그렇다. 정비사업 투자 성패는 입지보다 사업 속도에 달려있다. 사업 시행인가, 마이너스 시공사 선정 서울 외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마이너스 감정평가, 마이너스 관리처분인가, 마이너스 이주 철거, 마이너스 분양까지 사업 속도가 정상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 또 사업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이주에 집중해야 한다. 입지가 뛰어나면 감정평가액이 조합원에게 통보된 직후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대세 상승장에선 늦어도 이주비가 지급되기 전 이주 공고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정비구역 주택은 물론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정비사업 또는 공공택지 등 핵심 입지 신축도 모멘텀 투자처로 좋다. 조정장세엔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입주 2년 되는 신축이나 입주 예정 분양권 입주권을 전세 레버리지 투자하면 좋다. 보유기간 중 전세 물량 수급이 관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4년 보유기간 중 전세값이 최소한 1억 원 이상 오를 수 있는 신축에 투자해야 한다. 추세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핵심 입지 아파트 중 모멘텀 투자처를 골라 투자해야 한다. 대세 상승장에서 매수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임을 마음에 새겨놓자. 조정장세에서 추천하는 3대 투자처. 희소가치가 있는 투자처.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신축이다.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입주 7년에서 10년 사이에 정점을 찍는다. 입주 2년이 되는 신축 아파트를 전세 레버리지 투자처로 추천한다. 현재는 매매가가 가파르게 올라 갭이 대부분 3억 원 이상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입주 예정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레버리지 투자 잔금을 전세금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서울에서 핵심 입지 어급이 아니더라도 B급의 신축 갭이 2억 원대라면 매수할 가치가 있다. 입주 2년 되는 신축은 조정장세에 양도세 비과세 매물이 많이 나온다.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 역세권의 직주 근접성까지 갖췄다면 4년을 보유기간으로 봤을 때 전세값도 우상향할 것이다. 다만 매도 시점에 수급 특히 전세값이 영향을 미치는 동일 생활권 입주 물량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세값이 오를 때 파는 게 좋으니 말이다. 신축이 아니더라도 한강조망, 공원조망 등 희소가치가 있다면 매수가치가 있다. 조정장세는 조망이 좋은 로열동 호수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조정장세의 매수세가 약하지만 희소가치가 있는 40평형대도 매수를 추천한다. 84타입이 10억 원이 넘는 단지라면 말이다.
신도시도 희소 가치가 높다. 판교 일회광교 등 2기 신도시는 물론 미사강변 신도시, 다산 신도시처럼 100만 평 이상으로 조성된 공공택지 미니 신도시도 희소 가치가 있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세종행복도시도 2025년 전후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신도시 희소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통상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보면 신도시는 시범단지 입주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의 매매가가 정점에 달한다. 재개발 투자처 서울 등 투기과 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단기 급등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 강남 4구나 과천 재건축 입주권은 초기 투자비 매매가 마이너스 이주비가 10억 원 이상이다. 이로 인해 실투자금 3억 원 이하 투자 수요가 서울 재개발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조정 장세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거래가 활발하다. 신길 뉴타운, 아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등은 정비 사업이 막바지다. 수색 증산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용두동 청량리 뉴타운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뜨겁고 이어 이문희경 뉴타운, 상계 뉴타운, 장위 뉴타운, 미아제 정비 촉진지구 등이 뜨거워지고 있다. 행당 7구역, 북아현 2구역, 흑석 3구역 등 입주권 프리미엄 권리가액 대비는 일반 분양을 하기도 전에 5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인천 경기권에선 인천 주안상곡, 의왕 내손오전, 안양 덕현오원, 성남구 도심, 수원 팔달권선, 광명 뉴타운, 고양 능곡 뉴타운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강남 3구 등 서울 재고아파트 시장은 조정장세지만 재개발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이며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입지와 사업 속도 사이에서 고민하다면 사업 속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 적어도 2020년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한 곳이 좋다. 입지는 서울 도심인 사대문, 영등포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우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개발 매수 타이밍은 감평가액 통보 후 관리처분 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를 거쳐 일반 분양하기 전까지다. 하지만 늦어도 철거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다. 입주 시점 시세를 예측하고 실투자비 감평가액 프리미엄 이주비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심플하고 안전하다. 신역세권에 위치한 투자처. 역세권 프리미엄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는 언제나 안전한 투자처다. 실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역세권은 내부 수요는 물론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는 핵심 입지다. 대규모 공공택지에선 더욱 그렇다. 이미 착공한 구간 중 2022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 8호선 연장선과 2019년 6월 이후 개통 예정인 하남선 5호선 연장선은 각각 다산 신도시와 미사강 변도시에 확실한 호재가 될 것이다. 구리와 하남 구도심에도 마찬가지다. 2018년 6월 16일 개통한 서해선 소사원시에 이어 서해선 소사대곡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수인선 복선전철 마지막 구간 한대압수원은 2019년 12월에 개통한다.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2018년 9월에 개통했고 9호선 3단계 연장선 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12월에 개통한다. 신분당선 미금역은 2018년 4월 개통됐다. 또 분당선 왕십리 청량리 연장선도 2018년 12월 이후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은 2019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7호선 부평구청 성남 연장선은 2020년 개통 예정이다. GTX 언호선과 연결되는 삼성동탄 광역급 행철도는 2021년 12월 개통된다. 착공하지 않은 신역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경전철인 동북선, 서부선, 위례신사선은 2019만 2021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신림선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이다. 광역철도 중에선 신안산선이 2019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고 월곡판교선은 2020년, 인덕원선은 2021년에 착공할 것이다. 착공 후 개통까지는 7년 안팎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내 착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언호선 파주 삼성은 2018년 12월, 신호선 수원 양주은
2019년 12월, 비노선송도별 내은 2020년 12월로 착공 계획이 잡혔다. 조정장세에 투자할 때 피해야 할 곳. 수도권 주택시장 조정장세에 투자할 때 피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앞서 실행력을 강조했지만 갭매매가 마이너스 전셋값이 적다고 급매가 나왔다고 덥석 물어선 안 되는 곳이 있다. 조정장세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급 수요와 공급은 금리, 경기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수급 중에서 2018년 하반기 이후엔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까지 양적인 주택시장이 끝나고 2018년부터 질적인 주택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질적인 주택시장이란 소득 5분위 기준으로 4, 5분위 중고소득층이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신DTI, DSR 등 고강도 대출 규제의 정비사업 상향력과 현상으로 고소득층이 주택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생활권 내 저가 아파트 매매가는 정체되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즉 전셋값이 비쌀수록 많이 오를 것이다. 아무리 교통망이 발달돼도 생활권 바운더리 경계는 정해져 있다.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돼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19분 걸린다고 동탄 신도시가 삼성 생활권이 될 순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생활권에서 수요의 양내부 수요 외부 수요도 중요하지만 앞으론 수요의 질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생활권에서 높은 수준의 아파트 값이 유지되려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려면 소득이 높은 3040대 기혼 직장인의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아현뉴타운의 경우 84타입 기준으로 15억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아파트 시세 유지에는 수요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수요의 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다. 흑성뉴타운 내 재고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2년 전 84타입 갭이 1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이상 올라 갭은 4억 원 가까이 벌어졌다. 흑성뉴타운 재고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이주 수요가 가장 컸다고 본다. 흑성뉴타운 내 이주 수요는 물론 방배구역과 반포자원 등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한 구매력 있는 매매 수요 이주비 모멘텀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점도 한몫했다. 흑성뉴타운 일대는 정비사업으로 실주택은 2016년 이후 급증했지만 신축 입주 물량은 없었다. 2010년 이후 입주한 흑성뉴타운 재고아파트가 신축 대접을 받을 정도다. 강남과 용산 등 도심 접근성이 좋고 9호선 3단계 연장선 개통 호재도 유효 수요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그렇다면 장이뉴타운도 재고아파트 매매가가 비슷하게 움직였을까? 흑성뉴타운과 장이뉴타운은 입지의 급이 다르다. 그렇다 해도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장이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흑성뉴타운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흑성뉴타운과 장이뉴타운 모두 이미 입주한 단지가 있고 입주 예정인 단지도 있으며 이주 철거 중이거나 이주를 앞둔 구역이 혼재하고 있다. 장이뉴타운 재고아파트는 장이뉴타운 내 내부 수요는 물론 동일 생활권에서의 이주 수요도 미미하다. 조합원은 낮은 이주비로 세입자 역시 낮은 전셋값으로 장이뉴타운 재고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전세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기 투자비가 적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점도 컸다. 한편 2023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에선 입주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입주 물량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상승장이 계속되는 한 건설사 입장에선 돈이 되기 때문에 신축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에선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민간택지 공급 물량은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투자자의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공급 물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수도권 외곽 공공택지 신축을 살 것인지 아니면 2022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2023년 이후 정비사업 규제책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정비사업 신축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가 부족한 역세권은 피하라. 부동산 가치 투자자라면 입지가치 내재 가치에 주력해야 한다. 4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말이다.
주거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외곽은 신축이라도 피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론 1기 신도시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수요의 질을 감안해 자녀가 한두 명 있는 3040대 기혼 직장인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GTX 역세권 신축도 신중해야 한다. GTX가 수도권 외곽 주택시장에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빨대 효과로 상권이 위축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인프라가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수도권 외곽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을 관통하는 광역철도 역세권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직주 근접 가치가 높더라도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대체하는 공급 물량이 많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갭 매우기, 순환매로 갭이 적고 투자비가 적은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매우 위험한 투자다. 외부 수요 유입 가능성이 낮은 베드타운이라면 특히 그렇다. 2010만 2013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기에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을 살펴보라.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가장 늦게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아직도 돌파하지 못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보라.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축을 사서 보유기간 중 주거 인프라 도로전 철직장 학교 상권 공원 등가 좋아져 입지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원금도 못 건지는 분양권의 특징. 2017년 82대책 이후 6주 만에 시장이 반등했다. 같은 해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실거래 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9월 중순 전후 강남 4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아파트 손바뀜이 활발해졌다. 82대책 이후 관심이 모였던 분양권 투자의 기본을 정리했다. 가격 변동폭이 큰 분양권 투자는 초보자에겐 만만치 않은 아파트 상품이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도 하다. 물론 최고의 분양권 투자는 입주 이후 입지 및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실패하기라는 학문이 있다. 실패를 통해 실패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게 실패하게 참뜻이 아닐까.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실패해서는 안 될 투자가 있다. 원금도 못 건지는 분양권 투자의 실패 사례를 통해 분양권 투자에 성공하는 지혜를 배우기 바란다. 실수요층이 얇은 공급 초과 지역의 분양권. 만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면 입주 시점 분양권의 본전 원금은 분양가와 분양권 프리미엄을 더한 뒤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 분양가의 3%를 곱한 것을 합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 원을 더해 5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다면 입주 프리미엄이 추가로 700만 원 이상 총 5억 700만 원 이상 붙지 않았다면 분양권 투자에서 본전도 못 찾았다고 보면 된다. 그럼 입주 시점에 원금도 못 건지는 분양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공급 초과 지역이다. 실수요 대비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화성 동탄 이신도시다. 현재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분양권은 주로 남동탄과 중동탄에서 나오고 있다. 공급 초과 상황에서 입지가 애매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셋값은 하락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려가는 게 2017년 9월 동탄 이신도시 분양권 시장의 현실이다. 물론 2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소진된다면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도 상향할 것이다. 둘째, 실수요층이 얇다. 신도시를 예로 들어보겠다. 세종 행복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은 올라가는데 전셋값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세종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82대책 이후 최대 5천만 원 이상 하락하다 보합세로 돌아섰다. 세종 입주 물량 의 전셋값 하락 정확히는 전세가율 하락은 실수요층이 적어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반면 투자 수요는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구로 풍부해 매매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동탄 이신도시 역시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고 전세가율 역시 50% 미만이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라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동탄역과 북동탄을 제외하곤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와 동탄 이신도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신도시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다. 82대책 이후에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강세다.
전세가율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109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축 아파트인 송도 아파트 시장에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는 뜻이다. 입주 물량이 소진되는 2020년 이후 기반시설과 GTX-B 노선이 신설되면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고 직주 근접 가치가 낮은 지역의 분양권. 셋째로 대중교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 전철 등 광역철도망이다. 앞으론 GTX가 추가될 것이다. 수도권 비역세권 분양권은 입주 시점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거나 무피 분양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역세권 또는 역세권이 될 신역세권 분양권이 초보 분양권 투자자에게 안전한 투자처다. 수도권 분양권은 서울 도심 및 강남 기준으로 지하철 통근이 불편하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프리미엄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일기 신도시 밖에 위치한다면 분양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외곽을 지향하고 도심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는 직주 근접 가치가 낮은 곳이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분양권에서 직주 근접성은 앞으로 입지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서문정장지 거여마 천 위례 판교 분당 아파트 값이 왜 많이 오를까? 왜 지하철 등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설까? 원금도 못 건지는 분양권은 한마디로 실수요자의 핵심 연령층인 3040대에게 외면을 받는 분양권이기 때문이다. 3040대가 선호하는 분양권이란 서울이라면 도니문센트레빌, 신금호파크자이, 공덕자이와 재고아파트가 될 분양권이다. 사서 묻어놓겠다는 투자자를 위한 충고. 2017년 10월부터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시장 시세 분출이 목동, 마포 공덕, 옥수, 금호, 과천 판교 등 범강남권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이라는 미봉책으로 급한 불을 끄고자 했다. 답답한 일이다. 이에 앞서 2017년도엔 여름 휴가철에 갑자기 82대책을 발표해 수요 많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을 급감시키고 시장의 역습을 자초했었는데 말이다. 추격 매수 고민하는 대기 매수자를 위한 조언. 부동산 가치 투자는 주식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차용한 것이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가치 투자란 시장 가격보다 내재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골라 매수하고 4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변함없이 가치 투자를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과연 대세 상승장이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서서 1년 이상 조정장세가 지속되더라도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조정장세에서 초심을 잃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추격 매수를 해선 안 된다. 최근 매수했거나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계속되는 한 팔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BOINDHOLD, 즉 매수 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82대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이후 시세가 분출되면서 팔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했다. 지금은 파는 사람도 10중 8구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고 있다. 즉 갈아타려고 팔고 있다. 예를 들어 개포대치나 반포자원을 팔고 압구정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먼 아파트를 팔고 도심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갈아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 언급했듯이 조정장세로 돌아설 때다. 장기 보유 투자자라 하더라도 조정장세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조바심으로 인해 매수 후 보유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단기 보유 매도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불안 심리가 커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시점 선택 마켓 타이밍 전략으로 돌아설 수 있다. 대부분 실패하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2010년대 상승장에서 2018년 이후 조정장세를 예측하고 지난 2015만 2016년에 매도한 시점 선택 투자자들은 실패했다. 상승장이든 조정장세든 장세에 휘둘려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조정장세로 돌아서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매수 후 보유 투자자들은 매도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상승장이든 조정장세든 매수 후 보유 전략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가치 투자를 고수해야 한다. 2010년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2007년 시작돼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한센 사이클 17년 주기로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된다는 이론이 유효하다면 최소한 2021년까지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다가올 조정장세에서도 매수 후 보유 전략을 고수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혼자 걸어갈 자신인내이 없다면 추격 매수를 지향해야 한다. 조정장세에서도 매수 후 보유 전략을 고수할 수 있어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규제책이 아닌 완화책으로 말이다. 참여정부의 2004년처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의 한시적 유예가 시행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정장세가 올 수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매물이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매물량이 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매매가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장에서 공급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이때가 바로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이다. 이미 추격 매수를 한 사람은 조바심에 똘똘한 아파트를 팔면 안 된다. 덜 똘똘한 아파트를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다.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고 매수 후 보유 전략을 펴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섣불리 팔아선 안 된다.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하지만 땅값이 내리지 않는 한, 건축비와 직결된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내리지 않는 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지금 추격 매수를 하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투자자들은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 등 실수요층이 두터운 하방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를 사야 한다. 하방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란 품질지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기본으로 역세권 직주 근접 성악군 상권 공원 등 주거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다. 재건축 호재만으로 특히 조합 설립인가 전 재건축 초기 사업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격언으로 마무리한다. 투자의 모든 것은 평균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투자 성공을 판단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투자 계획과 투자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결승점을 통과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양극화 시대에는 하방 경직성 강한 아파트를 사라.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를 눌림목 구간이라고 한다. 상승 기간이 길어져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상승할 힘을 보충하는 구간을 말한다. 대세 상승장 후반기를 맞아 원금을 잃지 않는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해선 기본이 중요하다. 2017년 12월 이후 많이 오른 단지를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2018년 3월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눌림목 구간을 통과하는 중이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갭매우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갭매우기 대신 필자는 순환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부동산 가격 가치는 부동산의 효용성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의 상호결합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피드백 원리가 적용된다. 효용과 유효 수요는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효용 유용성이란 수익성과 쾌적성 등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또 유효 수요란 살 의사가 있고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를 일컫는다. 참여정부 시절 2000년대 상승장에서 노도강노원 구도봉구 강북구 급등락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은
DTI 등 대출 규제로 유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에 노도강은 몰락한 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반등했다. 2008년 DTI 규제 완화로 노도강에 몰렸던 유효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상대적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유효 수요가 급감해 노도강 아파트 값은 급락했다. 2018년 10월 기준 비규제 지역인 수원용인의 왕안양만 안국은 포산 인천 송도 부천 시흥 등이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유효 수요를 위축시켜도 추세 상승이 계속될까?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을 주목해야 한다.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 82대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아파트값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과 강남 아파트값은 갈수록 상승폭이 커져 문재인 정부는 82대책, 신DTI 등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인접한 경기 남부권 분당판 교일해광교용 인수지 등과 서남권 안양 평촌의 왕과천 등이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컸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시행 이후에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공급에 있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 정비사업을 규제하고 수도권 외곽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양극화란 유효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 서울 도심 및 강남처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인지도가 높고 돈과 사람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기업 등 자족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 지역 경제력이 높아지는 지역, 3040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은 지역,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쇼핑센터, 호텔, 병원, 공원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매매가가 큰 폭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이다. 양극화 시대에 10년 만에 찾아온 부동산 상승장에선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개발 중심축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장기 플랜이 아니라 13년 안에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이 예정된 개발호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울 동남권에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및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위례신사선 착공, 신분당선 연장선을 도심권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 남영동 숙대 주변 일대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 서부권에선 수색역세권 개발과 마포공덕 업무시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동부권에선 뚝섬성수를 비롯해 청량리왕 심리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주목해야 한다. 서남권에선 마곡지구와 영등포여의도 개발호재를 주목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선 성장기, 성숙기에 접어들어 유효 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이 투자처다. 아현뉴타운과 흑성뉴타운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면 부가현뉴타운, 신길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가재울뉴타운은 성장기 한가운데에 있다.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노량진뉴타운은 이제 성장기에 진입 중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선 판교와 광교가 성숙기고 위례와 동탄이 신도시는 성장기로 볼 수 있다.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천이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리모델링 재건축이 추진되면 또다시 성장기를 맞을 것이다. 대세 상승장 후반기엔 하반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에 투자하라.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추세 상승 중이라 판단하고 추격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2017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커진 수도권 외곽 단지는 더욱더 그렇다. 규제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앞으로 규제 완화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만 2012년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큰 곳은 도심에서 3040 떨어져 있어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멀다는 점에서 입지적으로 열의에 있다. 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 또 광역 인프라가 미흡해 외부 수요 유입이 제한됐다.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이젠 대세 상승장 후반기를 맞아 하반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를 사야 한다. 하반 경직성이 강한 아파트는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다.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유효 수요의 주축이 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매수하는 아파트다. 역세권을 기본으로 학군과 직주 근접성에 있어 입지적 장점을 갖춘 아파트다. 2008년 이후 입주의 안목 지수는 물론 100% 지하 주차장과 저소음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가 높아진 아파트다. 모멘텀 강한 미완성 신도시에 투자하라. 요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입지다. 신도시도 신도시 아파트도 입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입지 가치는 변수가 생기면 변하기 마련이다. 시범단지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10년간 입지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곳이 있다. 또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입지 가치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입주와 2000년대 판교 등 2기 신도시 분양 및 입주를 지켜보면서 체득한 신도시 투자법을 소개해본다. 신도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미완성 신도시 투자법을 살펴보겠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미완성 신도시로는 위례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세종행복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있다. 투자가치 높은 위례, 송도, 세종 등 미완성 신도시. 위례신도시는 정부국 토교통부 LH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다. 세종행복도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수도로 건설하는 신도시다.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보금자리 지구다. 송도국제도시는 개발 주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의 포스코건설 그리고 미국의 게일 인터내셔널사의 합자 법인인 송도국제업무단지 SIBD다. 200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중요한 건 신도시 개발이 언제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언제 완성형 신도시가 되느냐다. 지금 판교 신도시에 투자하면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다. 완성형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아직 GTX 언호선 성남역, 판교창 조경제밸리, 월곡 판교선, 서판교역 등 호재가 대기하고 있지만 말이다. 신도시 아파트 투자는 완성형 신도시의 틀이 잡히는 시점에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시범단지가 입주한 이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발 입주 아파트가 입주한 지 5년이 지나야 신도시 아파트의 가치세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정점에 이른다. 위례 신도시는 2025년 전후에 완성형 신도시가 될 것이다. 다산 신도시는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이 개통하는 2022년 전후가 될 것이다. 세종시는 2018년 2월 국토연구원 입주를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다. 인구가 현재 25만 명에서 40만 명이 되는 2020년이 지나면 완성형 신도시의 틀이 잡히고 이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25년 전후 완성형 신도시가 될 것이다. 기업 학교 등 자족시설이 최대 변수지만 말이다. 송도의 경우 바다를 매립하고 민간 투자로 개발되는 신도시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6809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완성형 신도시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송도 6809는 부지 128만일을 송도 랜드마크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진척도가 50%를 넘어선 송도국제도시는 2025년 이후 완성형 신도시가 될 것이다. GTX 비노선 송도역 신설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호재다. 중심 상권이 자리 잡은 역세권 신도시 아파트.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어떤 신도시에 투자해야 할까? 1기 신도시에서 분당과 같은 신도시에 투자해야 한다. 분당에서는 과거 순회 마이너스 정작 라인과 같은 입지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 2기 신도시에선 위례, 판교, 광교와 같은 신도시에 투자해야 한다. 위례 중에서 중심 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 내에서 자리 잡거나 판교 중에서 동판교 판교역 중심 상권 또는 서판교 역세권에 자리 잡은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 광교 중에선 광교중앙역, 광교역 경기대 입구역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 2017년 완성형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신도시가 있다. 분당, 판교와 같은 입지를 갖춘 신도시를 찾아야 한다. 그런 신도시에서 모멘텀이 강한 입지를 갖춘 아파트에 투자하면 된다. 모멘텀이 강한 입지란 신도시별로 다르다. 광역급행 버스 BRT 접근성, 역세권, 학군, 조망권 호수공원 산천 등 중심상권,
생활 인프라 등 입지 가치에 따라 모멘텀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투잡이 적고 시세 차익 많은 아파트 찾는 법. 스시야 초밥집에도 등급이 있다. 저가 엔트리급 런치 기준 1만 2만 원대, 중저가 라이트 미들급 3만 5만 원, 중고가 헤비 미들급 5만 10만 원, 고가 하이엔드급 10만 원 이상으로 나뉜다. 간단하게는 라이트, 미들, 하이엔드로 구분하기도 한다. 미들급 스시야는 적당한 가격에 맛도 기본 이상인 곳을 말한다. 한마디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은 초밥집이다. 주택시장에도 미들급 스시야처럼 가격 대비 성능 투자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개미들은 쉽게 찾지 못한다. 가성비 좋은, 즉 실투자비 대비 시세 차익이 많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권역별로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등가 몰려있는 부자벨트를 선정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란 누구일까? 나이로 치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전문직 공무원 또는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소득으로 치면 연봉이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구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군과 역세권을 기본으로 공원, 도서관을 비롯해 병원, 영화관, 백화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늘어나는 곳을 선호한다. 도심, 부도심,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호한다. 단지 주변에는 술집, 여관, 모텔 등 비선호 시설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큼 직주 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자가용이나 지하철로 업무 밀집 지역에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이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는 과정.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가 몰리는 부자벨트 지역을 찾는다. 예를 들어 마포구 부자벨트로는 마포대로가 대표적이다. 성동구에선 동호로와 금호로가 부자벨트 지역이다. 2단계 부자벨트를 찾았다면 대장주,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다. 부자벨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선도하는 랜드마크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중요하다. 3단계 랜드마크 아파트 값 추세를 따라갈 옐로칩 중저가 우량주 단지를 찾으라. 옐로칩이 바로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다. 재건축 호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는 새 아파트여야 한다. 지은 지 5년 이내가 좋다. 강서구 마곡지구에선 엠벨리 7단지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선 7단지가 랜드마크 단지다. 재개발 시장의 경우 동작구에선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랜드마크 구역이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비례율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마포구 랜드마크 구역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염리 3구역다. 프리미엄이 7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 강동구에선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 중인 고덕그라시움과 둔촌주공이 랜드마크 단지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랜드마크 정비사업지를 매수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이 크다. 가격의 미래가치 입주 후 시세가 많이 반영돼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바로 가성비 좋은 옐로칩 아파트 지분을 찾는 것이다. 물론 찾기가 만만치 않다. 아직 부동산 개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저평가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맛집으로 치면 언론이나 블로그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이다. 안동에는 맛집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필자는 안동만큼 맛집이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현지인이 단골인 숨은 맛집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미들은 아파트 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현재도 수도권에선 실투자비 3억 원 안팎으로 가성비 좋은 투자처가 적지 않다.